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오늘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순간 억울함, 분노, 혼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세상의 전부인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직한 첫날입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분 계실까요? 잠깐이라도 쉬게 되면 마음이 엄청 불안해지고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고 이것저것 걱정만 늘어나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그런 상태예요. 정말이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2015년 중국 대학교 졸업생 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청년층의 취업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청와대, 북경대 졸업생들도 요즘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 같은 도시를 보면요.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졸업했는데 첫 월급이 고작 5천, 6천 위안입니다. 결국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 경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다들 대기업,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채용 자체가 줄어들고 졸업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자 수도 폭증하면서 졸업 후 쏟아져 나오는 인재들 간의 경쟁은 더 심해졌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 졸업했을 때의 연봉은 인생 전체를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에게 실력이 있는가, 그리고 회사가 그걸 인정할 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두 가지만 갖추고 있다면 결국은 반드시 인정받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취직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저는 한 영업직에 지원했는데요. 처음 연락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제 민낯 사진, 생활 사진, 정면 사진, 측면 사진까지 전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사진들을 보냈더니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면접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출발했죠. 그런데 면접 장소에 도착하자 그 사람이 말하길 오늘 이 면접은 사장님께서 직접 보실 예정인데요. 지금은 중요한 손님을 응대 중이고 오후에는 비행기를 타셔야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처 호텔 로비로 직접 가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같은 지역이니까 괜찮겠지 싶었고 딱히 겁나는 상황도 아니라 그냥 갔습니다. 블로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해 잠시 기다리자 사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질문이 아주 평범했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희망 급여는 얼마인가요? 비슷한 업무 경험이 있나요? 블로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갓 졸업한 신입이라 큰 보수는 바라지 않아요. 일단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사장의 말투가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남자친구 있어요? 전에 몇 명 사귀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블로그는 깜짝 놀라며 그건 제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럼 밤에 접대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블로그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그럼 이 일은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 아직 너무 어려서 고객의 진짜 필요를 잘 몰라요. 우리 영업직은 고객을 최대한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댓글창에서는 분노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영업직인데 왜 생얼 사진과 생활 사진을 요구하냐고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절대 안 합니다. 영업하려면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죠? 신입이 배경이 없으면 영업직은 꿈도 못 꾸겠네요. 중국의 청년 실업 현실과 성희롱 면접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매체들이 발표한 대학생 취업률이 조작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률 90%라고 말했지만 실제론 2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체 이런 허위 취업률 조작을 해서 얻는 게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부 대학들이 높은 취업률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제3자 협약서를 내라고까지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처 호텔에서 도장만 하나 받아와도 취업한 걸로 인정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디에도 취업을 못한 학생들에게는 그냥 1인 미디어 한다고 적어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다시 한번 대학생 취업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졸업할 예정인 중국 대학생 수는 무려 1222만 명, 작년보다도 43만 명이나 더 많아졌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많은 졸업생들이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 경쟁이 치열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단순히 경쟁만 치열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많은 업계에서 감원과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채용 자체가 줄어든 상태예요. 그런데도 대학생들의 기대 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들 대도시, 대기업, 고연봉을 꿈꾸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좋은 자리는 너무 치열해서 접근조차 힘들고 평범한 일자리는 눈에 안 차서 아예 지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위로는 넘사벽, 아래로는 무관심, 중간이 없는 애매한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업난은 단지 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시작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블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대학교의 전공 과목 설정이 시장 수요와 동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현실에서 전혀 써먹을 수 없고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은 졸업생들이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정말 힘들고 안쓰럽다며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졸업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나 곧 중경의 취업 시장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물론 중경에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진짜 몰랐어요. 블로그는 이전에 한 인터넷 회사에서 일했고 그 후에 꽤 규모 있는 게임 회사에서 기획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향인 중경으로 돌아와 구직을 시작하자 그동안의 경력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회사들은 오직 한 가지만 본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채용하고 없으면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블로그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저는 기본기도 있고 일머리도 있는데 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이런 일들도 배우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배울 기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제가 배운 게 쓸모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배웠다고 해서 채용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차라리 일주일만, 정말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적응할 시간을 주신다면 분명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기는 있으니까요. 근데 기회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 저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엄마는 제가 취업 못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공무원 시험 치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진짜 한계입니다. 정말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이 지긋지긋한 날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올해 취업 상황은 정말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공자의 이야기, 공이이기에서처럼 긴 도포를 벗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자기 살가죽까지 벗겨지는 느낌이에요. 예전부터 계속 회자되던 이야기 중 하나는 지식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단순 노동 일자리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배달원, 밀크티 가게 점원, 카페 점원, 슈퍼마켓 점원 같은 직업들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엔 단체 방송이라는 형태의 콘텐츠 방송도 화제가 됐는데요. 조금이라도 외모가 되는 사람이라면 다들 단체 방송으로 몰려가는 분위기였죠. 무용학원 졸업생이나 전통극 학원 출신들조차도 포함해서요. 블로그는 영상에서 언급하기를 단체 방송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라이브 방송 모델로 일반적으로 4명에서 많게는 여러 명의 진행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게임 또는 팬들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읍니다. 단독 진행 라이브 방송과는 달리 단체 방송은 팬들의 참여를 더욱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팬들은 진행자로부터 이름을 호명당하기 위해 아낌없이 고액 후원을 하기도 하며 단체 방송은 팬들의 후원, 광고 수익, 그리고 플랫폼과의 수익 배분 등을 통해 거대한 상업적 영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 아이돌 공장이라 불리는 산업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체 방송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분야는 때때로 선정성 논란이 있는 선을 넘는 콘텐츠들이 섞여 있어 그 콘텐츠의 경계와 적정성에 대해 외부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몇 년씩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졸업한 지 3년이 지났는데 1년 넘게 다닌 직장이 하나도 없어요. 일이 너무 힘들면 도망치고 싶고 너무 한가해도 또 도망치고 싶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더더욱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져요.
제 사촌 동생은 985 대학 졸업생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일 디디 운전을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요, 해외에서 석사까지 마쳤는데 지금은 야시장에서 전분 소시지를 팔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취업입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단 하나의 일자리에 무려 900명이 몰렸대요. 그 회사의 HR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은 프론트 데스크, 그러니까 접수 직원 1명 뽑는데도 대학원 졸업자를 원한대요.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건 이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도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는 차마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백수야라는 말 도저히 꺼낼 수 없거든요. 올해 취업 단순히 좀 어렵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유난히 어렵습니다. 혹시 올해 구직 활동 해보신 분들 계시다면 다들 똑같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실을 느끼셨을 거예요. 한쪽에선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 또 다른 쪽에선 좋은 기업들이 인재를 못 구하고 있다.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직접 체감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기업들이 지나치게 낮은 급여로 높은 수준의 인재를 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2000년대생들 정말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가능성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사실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2000년대생들이 기존의 잘못된 직장 문화를 바꿔줄 거다. 당시엔 꽤 큰 기대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직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고학력 인재들이 결국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 등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프로그래머입니다. 지금 실직한 지 2달이 지났고요. 아직까지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회사에서 나왔을 땐 바로 이력서부터 손보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죠. 면접도 몇 군데 받고 어떤 곳은 2차, 3차 면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절차를 밟고도 결국엔 단 한 군데에서도 오퍼를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 실력이 정말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점점 불안해지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캄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블로그 노형은 38살에 이미 일자리를 못 구했는데 이 상태로 60살 은퇴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며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남자가 돈도 못 벌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눌려있는 듯한 답답함, 숨이 막히는 듯한 질식감이 찾아옵니다. 그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보려고 1인 방송 활동도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 일자리를 못 찾으면 온라인 호출 차량이라도 운전할 생각이다. 가만히 있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38살 여성 프로그래머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보낸 1년. 그건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22살 때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어딘가 마음속 한구석에선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은 젊은 사람의 밥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대 때는요, 30살까지만 버티고 전향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30이 되니까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엔요, 그때 일찍 실직을 경험했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30대 후반이 돼서야 실직하고 나니까 이젠 모든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수백 통의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무 답변도 없었어요. 어쩌다 한두 군데서 면접 연락이 와도 제가 먼저 겁이 나서 포기한 적도 많아요. 혹시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니까 면접장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겠죠. 아직도 이 나이에 프로그래머 하세요? 전향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말이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치 이 업계에서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통보받는 느낌이었어요. 블로그는 지난 1년 동안 저는 마음을 계속 다잡았어요. 처음엔 불안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목적이란 자유로운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한다면 그냥 잠시 들어눕자 생각했어요. 자유를 먼저 즐기고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잘 돌보며 감정을 다스려야 삶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후난성 장사 출신의 주항은 한때 대형 건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그는 해외 매체에 제가 중국을 떠나기 전 건설업계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가 급감하면서 수많은 현장이 두부 공사로 끝났고
이 업계 전체가 폐허처럼 침체됐다라고 드러놓았습니다. 경험 많은 기술자들은 대거 실직했고 신입 졸업생들은 아예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많은 대학이 취업률 통계를 채우기 위해 학생들에게 억지로 가짜 취업 계약서를 쓰게 한다. 그 계약 상대는 인쇄소, 시장, 배달 플랫폼이 대부분이다. 겉으로는 고용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취업률 90%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수백만 명의 농민공이 일자리를 잃었다. 춘절 이후 공사 현장이 열리지 않아 일거리가 끊겼고 프로젝트 중단이나 부도가 속출했다. 많은 인부들이 그냥 고향 집에 갇혀 지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베이성 무한의 한 3급 병원 간호사 장우는 자신의 남동생을 소개했는데 동생은 자동차 전공으로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한 지 2,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우한에서도 관련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 한 친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친구는 36살로 화웨이 임원이었어요. 둘째를 임신해 안정기 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과 급여 삭감을 했죠. 결국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사직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주왕은 지금 중국에서 그럴듯한 직장은 거의 다 체제 내 인맥으로 돌아가요. 채용 공고도 소수만 보게 하고 면접 외부인 배제용 절차일 뿐이에요. 결국 뽑는 건 자기 사람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전역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인터넷 영상 속 대학 취업 박람회 현장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실제 채용은 극히 적습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거의 없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장우는 지금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정말 숨이 막혀요. 졸업한 사람은 취업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은 해고당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아이 교육비, 주택대출, 생활비에 짓눌려 살죠. 결국 나라가 시키는 대로 벌지만 그 돈은 전부 다시 나라로 돌아갑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내 남편은 6년 동안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도 해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 많은 인원을 계속 먹여 살릴 여력도 없는 거죠. 요즘 프론트엔드 업계 분위기 진짜 좋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도요, 벌써 반년 넘게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딱 맞는 자리를 아직 못 찾았다는 이유 하나로요. 뭐 어쩌겠어요. 지금은 다들 천천히 찾는 수밖에요. 왜냐면 지금 경제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도 그럴게요. 여러분, 올해 대졸 신규 졸업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요. 이곳 항주 같은 도시는요, 지금 취업 경쟁이 진짜 말 그대로 살벌할 정도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